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은 거래소 시장은 0.4% 정도 밀려 내려왔네요. 2052.78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51포인트 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거래소 시장 양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17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48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네요. 외국인이 최근에 들어서 매수에 대한 강도가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매도, 장 초반에는 매도였다가 오후장에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꺾이게 된다라면 차별화는 좀 더 심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1,9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숨고르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선물 기준으로 266포인트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66포인트대가 지지가 된다라면 여기서부터 재차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시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죠.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무림 PMP를 매수를 하셨네요. 4,5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무림 PMP를 보게 되면 펄프 제조업체죠. 일단 이 하락 추세 때의 상단권역에 좀 진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서 그래도 좋은 부분들은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데 오히려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 자리대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숨고리가 조금 나와줄 수 있어 보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숨고리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수급을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무림 PMP 같은 경우는 PBR, 저 PBR 종목이죠. 골판지 업종을 포함해서 골판지 업종, 그 다음에 제지 섹터, 얘네들이 PBR이 좀 낮게 매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거적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나서는 아마도 한 5,200원에서 5,300원대 이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약 한 4,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JW 중해신약이에요. 5,140원에 비중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JW 중해신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14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5,140원이 아마도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금일은 4,900원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 즉, 4,700원 정도죠? 4,700원 정도대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가는 지금 5,200원대에서부터 4,400원대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상승을 했다가 가격 조정이 급하게 좀 나아졌죠.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고요. 여기서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이 5,200원짜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한 5,700원짜리대, 요 자리대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700원대까지. 그러니까
목표가는 한 5,700원 정도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4,700원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고려 아연을 매수하셨어요. 42만 5,50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고려아연이 참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아연 가격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일단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한 마디가 나와줬고 두 마디째가 나와줬습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으로 흐름이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45만원권역까지는 상승 여력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45만원 정도를 단기적인 좀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약 한 40만 5천원 정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드리는 그 부분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짧게 잡아드리는 부분들은요, 다음 주에 만기일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잡아준다라는 거,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롯데 하이마트를 매수를 하셨어요. 66,8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롯데 하이마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전에 한번 상담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역배열이죠, 역배열. 그죠? 하락수혜대를 뚫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저점도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그다지 썩 좋지 않습니다. 안 좋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보다 실적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죠? 약 한 5% 가까이 줄어들었네요. PBR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PBR은 뭐 한 배 정도 수준? 한 배가 조금 안 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적인 반등권역이 좀 나올 수가 있겠으나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2,000원에서 하단 62,000원 정도? 만원이네요, 만원. 만원의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면, 손실도 약 한 3% 이내 가격이기도 하고요. 저라면 매도하고 딴 종목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아비코전자예요. 5,5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아비코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코전자를 좀 보시게 되면 5,500원짜리 좀 매수를 하셨어요. 5,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는 일단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기업 분석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전년 동기 대비보다 늘었습니다. 그죠? 매출은 좀 줄어들었으나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좀 늘어나는 전형적인 턴어라운드의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매출이 줄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고정비가 좀 감소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마진 구조가 큰 그런 제품, 요런 제품들이 좀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얼마 잘 안 남지 않는 부분들은 좀 매출이 줄어들었던 부분들이죠. 그럼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을 해서 많이 나갔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 부품 섹터 중에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보다 늘어나는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죠. 61선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보유해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좀 여유있게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일단 러프하게 잡아드릴게요. 이 종목은 4,800원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 개인적으로 이 전고점, 올해 5월 달에 형성됐던 고점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약 한 7,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좀 잡아놓고 대응하셔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전기술이에요. 57,1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전기술은 제가 이번에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문자 도배하지 마십시오. 도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문자 상담 절대로 안 해드립니다. 그 번호까지, 핸드폰 번호까지 기억했다가 안 해드릴 겁니다.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 57,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57,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이 나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이 57,000원짜리대가 저항자리대예요. 그죠? 저항자리대로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대에서 숨고리가 좀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하락 추세대를 이렇게 이제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57,000원째 자리대를 다시 한번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한 63,000원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좀 보시면 63,000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63,000원 정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약 한 51,5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SK 하이닉스예요. 47,100원에 비중이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47,100원에 매수하셨어요. 자, 47,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자리대네요. 그러면 한 4에서 5% 정도 손실권역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박스권역이었단 말이에요. 박스권역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빠지겠죠. 그럼 한 42,000원 중반에서 초반 요 정도까지 일단 열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시고,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좀 눌림목을 받고 있는데, 가격 조정은 얼추 마무리가 되고 있으니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갈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전날 대량 거래가 좀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숨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한번 잠깐 볼게요.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괜찮게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1조 839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동기 대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한 5% 정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3분기 때와 4분기 때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죠. 그 부분들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고,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조금 괜찮게 나왔지만 작년 동기 대비보다 좀 줄었다라는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일단 눌림목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반도체 부분들에 있어서의 뭐 재고가 뭐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반도체 업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롱텀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 기술적인 반등권역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뭐 5만원권역대, 단기적으로 보면 한 5만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여 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치고받고 한번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일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 한 42,000원대 중반권역, 42,500원에 42,000원, 요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블루콤을 매수하셨어요. 15,3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블루코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3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15,3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중바닥을 찍어줬죠, 지금. 하락 N자형으로 밀려내려고 난 이후에 이중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다가 지지를 해주고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매수가 정도 때 15,300원짜리대죠. 이 자리대가 좀 저항자리대로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 박스권역으로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17,500원에서 13,500원 요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보이는데, 블루콤 2분기 실적 괜찮습니다. 2분기뿐만 아니라 3, 4분기 실적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전략,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일단 저점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이죠. 한 18,000원 정도 일단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차바이오텍을 매수하셨어요. 14,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차바이오텍 1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요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락 N자로 밀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밀렸으면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이렇게 반등 절반 되는 흘림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럼 15,500원 정도? 15,500원.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기술적인 반등. 그 정도 나오게 되면 일단 한번 잘라 놓고 나오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타이트하게 저점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자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G ETS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5,200원.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KG ETS를 한번 볼게요. KG ETS가 폐기물 처리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시화공단의 산업폐수죠. 이 부분에 대한 공정 부분들, 에너지 자원으로 좀 이용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데, 환경 쪽 사업에 관심이 점차적으로 좀 증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죽지 않고 밀려내렸죠. 전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5,000원대 이 자리대는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700원짜리 이 자리대 넘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한 6,000원대 앞자리 숫자가 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시게 된다라면 5,700원 부근, 그리고 2차적으로 보게 되면 한 6,5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보유 좀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S&T중공업이에요. 12,8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S&T중공업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많이 빠졌어요. 그죠? 12,8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먼저 실적하면 수급을 먼저 볼까요? 수급은 꼬여 있다가 매수가 들어왔다 좀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와주네요. 일단 수급은 딱히 뭐라고 할 부분들은 없는 상황들이고,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1분기 때, 작년 1분기 때 98억이었는데 31억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힘이 없다라는 거. 근데 저 PBR이네요. 그죠? 저 PBR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술적 반등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11,000원대 초반권역이 요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죠? 이 지지를 했던 요 자리대가 깨져버렸으니까. 그죠? 깨져버렸으니까 밀려 내려오는 거고, 이 자리대를 밀려 내렸으니까 같은 마디 폭만큼 밀려 내려오고 나서 반등이죠? 그럼 11,000원대 자리대가 일단 저항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지만 12,000원 정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정을 받고 쉬어가는 흐름들,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12,000원대 초반권역까지 일단 1차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최근 형성돼 있던 저점이네요. 과거에 9,9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기아차요. 기아차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58,000원에 20%입니다. 58,000원에 20%요? 예예.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기아차는 보통 여름 되면은 6만원씩 넘어가고, 그래서 했더만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아차는 제가 좀 샀다가 자주 팔고 하는 건데. 네네. 예, 보통 6월달 되면 한 6만원씩 넘어가대요. 예, 6월달 되면 조금 후가철 되면 좀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는데. 자, 일단 기아차를 매수를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단 58,0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하셨으니까. 그죠? 네. 근데 조금 비싸게 매수하신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은 요 저항 자리대를 넘어갔어요, 일단.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넘어갔죠? 여기. 요거는 좀 좋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58,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58,0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 적당히 좀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요 자리대를 지켜버리게 되면, 아마도 한 6만 한 4,000원 정도 때? 그 정도 때까지는 아마도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한 64,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네.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덜어주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64,000원도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신다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장기. 그러니까 길게.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네.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게 중국 시장이에요. 지금 중국 공장 증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중국 공장 증설하고 난 이후부터를 봐야 되니까 그게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된다라면 만약에 수익률적인 측면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완성차 쪽 섹터보다는 부품 쪽 섹터가 훨씬 더 유리해요. 예. 네, 왜냐면은 완성차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에서 얼마만큼 판매가 되느냐에 한정돼 있다라면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뭐 벤츠라든가 BMW, 폭스바겐 여러 가지 쪽에 여러 가지 완성차 기업에다가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가 조금 더 유리하니까 만약에 수익률적인 측면을 노리신다라면 부품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낫고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좀 보시겠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부품주가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권해드린다라면 좀 부품주 쪽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예. 길게 보신다면. 다음에 부품주 한번 또 상담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부품주로 한번 상담 주세요. 예, 그러면 한 단기적으로 64,000원 정도 볼게요. 예, 단기적으로 한 64,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에요. 예. 옵션 만기일 전에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예, 예. 그 전에 비중을 조금 줄이세요. 옵션 만기일 전까지 뭐 64,000원까지 안 올라갔다라면 네.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을 매수하셨어요. 44,0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셀트리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거 분명히 그저께 매수하셨을 거예요.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예, 실적 좋게 나왔는데 그냥 매도가 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기관 애들, 외국인들 계속 매도 나오죠. 기관 애들 받았다가 물렸네요. 쌤통이네요. 자, 근데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얘네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밀려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그 부분들인 것 같아요. 서정진 회장의 뭐 회사를 매각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주가 조작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 결국은 이 주식은요, 누군가 하나 인위적으로 할 그런 부분들에 시장에 맡겨둬야 됩니다. 그 맡겨둬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역풍을 좀 불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좀 롱텀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이 셀트리온 상당히 좀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한 5만 원은 넘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박스권역이 한 5만 원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 좀 목표가로 좀 보고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거래소 시장 밀려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좀 더 나올 겁니다. 반등이 좀 더 나올 건데 아마도 2100을 다시 한번 넘어서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 기관 애들의 묻지마 매도가 좀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롱텀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무분별하게 매도가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 속에서 무분별하게 빠져있는 종목군들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옵션 만기일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대형주 섹터죠. 그 종목군들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두 부리로 나눠서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